여러분, 산업 스파이 엄청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말입니다. 반도체 영웅이 이 산업 스파이로 전락을 해서 말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공장, 삼성과 똑같은 공장을 복제하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복제를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은 뭐 제가 봐서는 여지없이 망할 가능성 굉장히 높죠.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남도 아니에요. 삼성전자에서 말입니다. 상무까지 지냈고요. SK하이닉스에서 부사장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이분이 말입니다. 뭐 이분이라고 해야 될지 이놈이라고 해야 될지 참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이 삼성 반도체 공장의 어떤 복사를 그대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야, 이게 충격이거든요. 반도체 공장에는요, 3가지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3가지 핵심 기술은요, 반도체 공장 BED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Basic Engineering Data, BED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2012년에 이미 삼성전자를 퇴사한 직원을 통해서 빼돌려 놨습니다. 두 번째가 반도체 공장 설계 도면인데요. 이것은요, 중국 시안 공장을 만들 때 감리회사 직원을 통해서 빼돌려 놨습니다. 그리고 공정 배치도 이게 이제 3번째 핵심 기술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정확한 유출 경위는 파악 못했고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수원 지방검찰청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3가지 핵심 기술을 뽑아내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말입니다. 삼성 출신 내지는 뭐 대한민국의 반도체 공장 출신 사람들에게 적어도 말입니다. 200명의 직원에게 연봉 2배 주겠다 제안을 하면서 끌어들였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삼성전자의 자료를 입수하고 이제는 활용할 방법을 찾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말입니다. 이 사람은요. 대만의 전자생산업체로부터 8조 원을 투자받기로 했었습니다. 물론 이게 불발이 됐죠. 그렇지만 중국의 청두시가 4,600억을 투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4,600억을 가지고 삼성에 혹은 SK하이닉스에 혹은 국내 반도체 권위자들을 다 모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 공장을 그대로 복제하는 삼성 시안 공장에서 1.5km 떨어진 곳에다가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 만들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들었으면 아마 중국으로 모든 기술이 넘어갔을 거고요. 삼성전자도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이미 끝났고요.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최악의 상태까지 몰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말입니다. 지금도 이게 공장 설립, 복제 공장 설립에는 실패했지만 실제 말입니다. 이 반도체 공장 설계사를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 자료를 그대로 뺏겨서 말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공장 삼성도면의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설계사 공장을 만들었어요. 뭐 큰 공장은 아니지만 뭐 시범 공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참 이런 것을 보면 안타깝기 거지없어요. 사실 이 사람 삼성전자 상무도 지냈고요. SK하이닉스 부사장도 지낸 사람, 이 사람은요.
국내에서 반도체 업계에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반도체 제조 분야의 권위자 중에 권위자니까요. 삼성전자에서 상무까지 지냈으니까요. 뭐 현장에서 엄청난 일을 했고요. 그 결과 기술 대상을 3차례나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로 옮겨서 말입니다. SK하이닉스가 쉽게 말하면 수율이 안 나옵니다. 예, 수율이라는 게 생산해서 좀 이익이 날 수 있게끔 분량이 덜 나고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게 수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수율이 안 나와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말입니다. 외환은행에 찾아가서 반도체 공정을 내보이면서 투자는 최소화하고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실제로 그렇게 옮겼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수율이 한때는 삼성전자를 앞서기도 했었습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사람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반도체의 영웅입니다. 반도체의 영웅. 이런 반도체의 영웅인 사람이 쉽게 말하면 산업 스파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매국노로 변신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누릴 만큼 누리고 모든 것을 말입니다. 할 만큼 했던 사람이 국가에 대한 충성을 하지는 못할 망정 말입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나 하면요. 돈 앞에는 장사가 없구나. 청두시가 4,6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제공하면서 백지수표를 제시했겠죠. 100억이 넘는 백지수표를 제시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심을 한 거죠. 나라고 뭐고 다 팔아먹는 거예요. 이완용 저리 가랍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완용 욕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반도체 영웅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의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어떤 상황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 만들려고 했던 공장, 복제 공장이요. 요 시안이거든, 시안. 중국의 한 중부에 있는 도시죠. 여기에 가면 삼성 낸드 플래시 메모리 공장이 있습니다. 삼성 낸드 플래시 메모리. 아마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40% 전체 생산량의 40%를 그 시안 공장에서 생산을 하거든요. 그 공장에서 불과 1.5km 떨어진 곳에다가 복제 공장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이런 사람은요 여적죄로 다스려야 됩니다. 요즘 말입니다. 산업 기밀을 빼나가다가 걸리면요 이게 여적죄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요 집행유예로 풀려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말입니다. 100%의 어떤 산업 기밀을 빼나가다 걸렸으면 그중에서 말입니다. 20% 정도가 징역살이 감옥살이를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약합니다. 굉장히 약해요. 저는 여적죄라는 것은 아주 굉장하잖아요. 지금 만약에 그렇게 다스리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희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지금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영웅이라는 사람도 반도체 영웅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변심을 하는데 도대체 어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믿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요. 저는 반드시
대한민국에 아주 크나큰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다루니까 충격적인 여파가 오거든요. 실제로도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산업기술을 빼나가다가 걸리면요. 20%만 치료를 받잖아요. 지금 2015년 1월 1일부터 2023년 1월 30일까지 334건 중에 말입니다. 징역형을 받은 사람들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이거 여러분 반드시 어마어마한 여적죄로 다스려야 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요. 엄청나게 다스리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는. 이게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게 다스리지 않고 그냥 놔둔다는 것은요. 이게 계속 훔쳐가라 그런 뜻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아주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됩니다. 실제로 미국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처벌하는지.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우리는요. 이게 말입니다. 해외 유출 시 15년 이하 징역 15억 이하 벌금 이렇게 이야기해놨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상 해외 유출 시 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실형을 받는 사람은 20%도 안 되고요.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미국은 보세요. 경제스파이법을 통해서 간첩죄에 준하게 가중처벌합니다. 법정 최대 징역 15년이고요. 벌금도 500만 달러 65억 벌금입니다. 피해액에 따라서 30년형의 이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안 하면요. 지금 나라 박살나게 생겼습니다. 왜 박살나게 생겼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말입니다. 2018년에서 2022년까지예요. 아주 단순하게 모아봤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에서 산업기술이 유출된 건수가 반도체는 24건, 디스플레이가 20건이에요. 두 개만 하더라도 엄청난 숫자죠. 2차 전지에 7건, 자동차에도 7건, 정보통신에도 7건, 조선도 6건입니다. 전기전자도 4건에서 기타 전체가 22건이고요. 여러분 도대체 말입니다. 지금 몇 년 사이에요? 2018년 4년인가요? 4년 사이에 93건이나 잡았고요. 피해 예방 추징액만 25조 원입니다. 25조. 그러면 잡는 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중국이 저렇게까지 성장한 것은 돈으로 황금으로 반도체 영웅이건 아니면 반도체 수호자건 돈 주고 돈으로 싸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공장을 완성한 다음에 버려버리고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디스플레이 지금 20건이나 유출됐습니다. 그 바람에 중국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LCD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OLED도 중국이 우리 기술을 다 따라왔습니다. OLED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형에서도 우세를 점했는데 지금 벌써 따라왔습니다. 2차 전지 사실 중국의 2차 전지가 제대로 있었습니까? 우리가 먼저 만들었죠. 우리는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2차 전지에 대한 기술이 엄청났습니다. 그런 기술이 중국으로 다 넘어간 거예요. 지금 자동차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자동차도. 정보통신도 그렇고요. 조선도 그렇고요. 전기전자도 4건이나 있고요. 그 외에 많은 대한민국의 국가 핵심 기술이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것.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짜 장난 아니죠. 창피하기도 하고요. 돈이 그만큼 무서운 건데 이게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신이 저는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의 정신은 어디로 가버리고요. 대한민국의 정신이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효예요. 충효. 나라에는 충성하고 부모에는 효도하는 이게 기본적인 근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생활관이라고 이야기하면 건면성실이고요. 건면하게 성실하면 당연히 충효를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여기에 지도자들은 솔선수범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는 그런 게 필요 없고요. 한탕주의가 만연하고요. 벼락부자가 되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이게 지도층이든 아니면 지도층의 자녀들이든 모두가 한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반도체 영웅이든 디스플레이의 수호자든 2차 전지의 개발자든 다 돈에 넘어가는 거죠. 의식이 없잖아요. 의식이. 저는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국가 지도자들이 반성에 또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여러분 당장 보시라고요. 분명히 말입니다. 돈봉투 나 찍어달라고 돈봉투를 돌렸어요. 그런데 국회에서는 어떻게 판결이 나왔습니까? 아니 불체포 특권은 그거 이용해서 체포한 부결시켰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부패가 만연하고 그들은 썩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끼리 그들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이렇게 뿌리까지 완전히 썩었는데 이게 어떻게 충효를 이야기할 것이며 건면과 성실을 이야기할 것이며 설선수범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바로 서려고 하면요. 대한민국의 근본 정신부터 되찾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말입니다.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법제화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만 같은 경우는요. 국가의 승인 없이 중국 기업에 취업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에 지금 접근한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만약에 하잖아요. 국가의 승인 없이 취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벌금을 4억 원까지 때립니다. 4억 원까지. 그리고 국내에서는요. 단죄를 합니다. 이게 대만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니 제가 이런 말씀 드려 진짜 죄송한데요. 저도 창피합니다. 자기네들끼리 다 해먹니라고. 나라도 해먹고 기업도 해먹고 사회도 해먹고 지역도 해먹고 자기네들끼리 다 해먹니라고. 거기에 혈안이 돼서 그것만 보이지 국가라는 것, 국민이라는 것 안 보이는가 봐요. 그러니 나라가 이 정도까지 됐죠. 참 심각합니다. 반도체 영웅이 삼성전자의 핵심 기술을 빼내서 복제 공장을 중국에 지으려고 했다는 그 자체가 창피하고 또 창피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간첩을 때려잡는 거다. 간첩은 이 북한에서 북괴가 내려보낸 간첩들이 있고 전 세계에서 내모는 산업 스파이가 있다. 경제 간첩이 있다. 이거 제대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강력하게 단죄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이 1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말입니다.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국가의 기반 기술이 이렇게 줄줄 새잖아요. 그러면 나라라는 건 뭐 말하지 않아도요. 말없이 무너집니다. 저는 그 무너지는 나라 어떻게 하든 말입니다. 아주 저는 미물에 불과합니다. 필부예요 그냥. 이렇게 제가 외치는 것은요. 제가 이렇게 외치면 또 누군가 어디선가는 외치겠지. 그렇게 외치다 보면 대한민국은 바뀌지 않을까. 뭐 지금 당장은 안 바뀔지 몰라도 언젠가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나라가 좀 바뀌었다. 저는 그 이야기 꼭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